오늘은 왜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을까? 라는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 보았을 만한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살면서 저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시험지를 되돌리고 싶다거나 지나간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 세계에서는 여전히 과거로의 여행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엔트로피라는 물리학적 개념부터 양자역학 우주론의 최신 연구 동향까지 두루 살펴보며 이해해 보려 합니다. 먼저 과학 교과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 열역학제 이 법칙과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쉽게 말해 무질서도를 뜻하는데 시간은 고립된 계 안에서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령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일은 자주 있지만 한 번 깨진 유리잔이 스스로 복원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깨진 잔 조각들이 우연히 모여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조립에 성공한다고 해도 완벽히 이전 상태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미시세계, 즉 양자역학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양자 얽힘이나 터널링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을 보고 있으면 혹시 양자세계에서는 과거로 거슬러 가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로맨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팀은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극미세 수준에서 시간을 역행시키는 듯한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과거 시점으로 되돌아간다기보다는 특정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확률적 역연산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양자 현상을 거시적 세계에 적용하여 실존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을 만들기에는 아직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조금만 범위를 크게 잡으면 열역학제 이 법칙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무질서도 증가라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우주론과 상대성 이론 쪽 이야기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공간과 묶인 시공간으로서 다뤄집니다. 이 이론을 통해 시간은 관측자의 속도와 중력에 따라 달리 흘러갈 수 있으며 블랙홀처럼 극단적인 중력을 가진 천체 근처에서는 실제로 시간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를 시간 역행과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블랙홀 내부나 웜홀을 통해 폐쇄 곡선 시간 같은 개념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이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에너지와 안정성이 요구되죠. 그리고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블랙홀 근방에서 원하는 실험을 설계 검증할 수 있는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또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결론을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은 특정 조건에서 더디게 흐르거나 상대적인 측면이 있지만 거꾸로 간다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이유는 결국 엔트로피 증가가 가장 큰 배경으로 자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계에서는 여전히 시간의 본질을 놓고 매우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양자 중력 분야에선 시간이란 환상에 불과하다거나 중력이 양자화되는 순간 우리가 아는 시간 개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파격적 가설도 나오죠. 우주가 빅뱅 직후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했기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해왔다면 그 초기 상태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왜 그렇게 특수한 조건이 성립했는지 등은 물리학의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우주론적 모델, 예컨대 다중우주론이나 인플레이션 이론 등이 활발히 제안되고 검증되는 중인데 그 연구 성과가 쌓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 개념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산업계 동향으로 눈을 돌려보면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가 양자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비트라 불리는 양자 정보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0 아니면 1의 이진 논리를 훌쩍 뛰어넘는 계산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특정 양자 알고리즘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연산을 거꾸로 달리는 듯한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의 재배열과 확률적 회귀를 활용하는 것이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되갚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양자 시대가 열리면 우리가 시간의 본질을 지금보다 훨씬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 개발 동향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히려 시간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이 불가역성이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하루하루이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인식하고 지나간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시간 여행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면 어쩌면 역사에서 저지른 커다란 시행착오도 간단히 되돌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성장이나 책임감 같은 개념이 과연 지금처럼 절실하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은 어쩌면 자유의지와 진정한 도전,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미래의 물리학계가 시간 역행의 실마리를 잡을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순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 등장 이전엔 생각조차 못했던 개념들이 결국 일상에 스며들었던 사례가 과학사에도 많으니까요. 극단적인 예로 전자기파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이를 응용해 전 세계인이 실시간으로 소통한다는 상상은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즉시 교류하고 있죠. 그러니 100년 뒤, 1000년 뒤 어떤 혁신적 기술이 시간을 지배할 만한 방법을 찾아낸다고 해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 그리고 확인 가능한 이론적 근거들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쪽이 훨씬 강력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시간은 단지 우리의 주관적 감각이 아니라 엔트로피와 중력, 그리고 다양한 물리 법칙이 맞물려 만들어낸 근본적인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기에 생명과 우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도 있죠.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 흐른다는 사실 자체가 SF 영화의 소재로 그려지는 과거 회귀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핵심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이 있기에 우리는 역사 속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제약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이야기가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류의 상상력이 과연 지금의 물리학 이론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시간 역행 기술을 구현하게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시간의 화살을 한쪽 방향으로만 인식하며 살아가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법칙과 연구 동향을 종합했을 때 적어도 현재로서는 과거로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거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이 사실 자체가 저는 오히려 꽤 멋진 점이라고 느낍니다. 불가역성이 있기에 매 순간을 더 아끼고 각자의 가능성을 펼쳐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인간 존재와 우주 구조가 가진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매력적인 특성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주제, 그리고 경제나 과학 분야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